자, 일어납시다. 봅시다. 경사. 채영아, 무슨 내용인데요? 뭔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지수야,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훈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목은 경사야. 그리고 발에 경사감이 느껴진다며. 경사진 느낌이 든답니다. 그게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준아야, 뭐예요? 어. 괜찮다? 그럼 근거는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근거는? 본문에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문제를 풀다 보면 선지에 그런 말들이 한두 마디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본문에 그게 어디에 있는데 그 근거가? 혹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문학 풀다 보면 특히나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좀 많이 의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지문을 읽고 뭔가 확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보기를 읽으면서 또는 보기에 안 나와 있어도 성질을 읽으면서 좀 이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이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러면 본문에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우리가 좀 지나서는 생각해 볼 수 있어. 문제를 풀고 나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푼다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내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문제 풀고 매기고 하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뭔가 분석을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지문에서 도대체 뭘 봐야지 그걸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냥 쉬니까 이건 이런 의미인가 보다 가 아니고요.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엉터리야, 엉터리. 그거 근거 없이 그렇게 읽으면 모든 이제 해석은, 모든 이해는요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려내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일단 첫 번째. 근데 나이 들어서 기분 좋다 맞아요. 나이 들어서 기분 좋다가 맞는데 그게 어디에서 느껴지냐 이거야. 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시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 거야.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시는 뭐 있긴 하지만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안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면 대체로 다 마치 그림 그리듯이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 건데 여기에서 지금 화자가 어딜 걸어간다고 돼 있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 길 발바닥에서 이 길바닥에서 뭐가 느껴진대요? 어디였냐? 경사감, 경사진 느낌이 든다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글 읽으면서 이 생각 해봤어요? 경사진 거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오르막길일 것 같아? 내리막길일 것 같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오르막길일 것 같아요? 내리막길일 것 같아요? 그날 뭘 것 같아?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경사감이라고 하니까 경사진 느낌이야. 오르막길 아니면 내리막길이야. 그거 아닌 경사진 그 느낌은 없잖아. 그럼 화자는 도대체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썼을 리는 없어, 작가가. 그렇죠? 자, 정서를 바탕으로 침 왜 이렇게 많이 튀냐? 자,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볼 거야. 알겠죠?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데 이게 여기에 지금 왜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요 파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 작품 안에서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늘 당연히 파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에서 콕 집어서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의 세계관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세계관이 시작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하늘은 파란색인 거야. 그러면 파란색이 아닌 하늘도 있어요? 시에서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꼭 파란색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서. 이해되죠? 자, 이유 없는 문장은 없어. 특히 문학 작품에서.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렸어.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어 있답니다. 기울어져 있대요. 길에는 자갈이 빛나고요.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이랍니다. 자,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여기에서 딱 하나 드러나. 뭐가 드러나는데? 요거야, 요거. 왜냐면 이게 정서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가뿐한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가뿐한지는 알 수 없어. 뭐 때문에 가뿐한지를 궁금해야 돼. 겨우 무거운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지금 뭘 수식하는 거야? 신발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신발이 가뿐하다고 얘기했어요. 겨우 무거운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은 그 신발이 가뿐하다고.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이랍니다. 경사감이 지금 화자에게 신비스럽게 느껴진대요. 이게 사실은 주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뭔가 그려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화자는 지금 가뿐해요. 경사진 길을 가고 있는데 가뿐한 감정이 든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가뿐해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가뿐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가뿐합니다. 맞죠? 가벼울 거야. 지금 여기서 신발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겨우 무거운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은이라고 돼 있어요. 구두가 젖어 있어. 걸을 때 구두가 무거워, 가벼워? 무겁겠지. 근데 화자는 지금 그 구두가 마치 뭐 같은 거야? 젊음 같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화자한테는 젊음이라고 하는 게 뭔 거야?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벗었다잖아. 그걸 벗은 신발이라고. 이해되죠? 그럼 이 신발은 가벼워, 무거워? 가벼운 거야. 자, 그럼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 가벼운 신발을 신고 있어서 내가 가뿐한 감정이 든다는 거거든. 근데 이 신발은 그럼 뭐 때문에 가벼운데? 젊음을 벗어서.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젊음을 벗었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늙음이지, 늙음. 노화죠, 노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늙고 싶다 있습니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는 건 늙는 게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는 건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성장하는 거고. 늙는 건 이제 내가 늙는 거지. 내가 나이를 먹으면 그건 진짜 늙는 거잖아. 노화되는 거잖아. 하루하루 세포가. 맞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없어. 보통 젊을 때 건강한 어떤 그 신체와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게 좋다는 거야? 늙는 게 좋다는 거야. 왜 늙는 게 좋은데? 그건 안 나와 있어. 그냥 늙어가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가뿐한 거야.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젊음은 마치 짐 같은 존재였나 봐. 자, 그래서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이랍니다.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린다는 지금 두 번이나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적혀 있어? 당연한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고 경사진 길을, 솔직히 말하면 이건 딱 봐도 내려가는 겁니다. 맞죠? 경사진 길을 내려간다고 칩시다. 마음이 가뿐해요. 자, 그럼 마음이 가뿐한 건 늙어가면서 마음이 가뿐한 거야. 그래서 이 길 자체가 무슨 길인 거야? 나에게 있어서 그냥 늙음의 길인 거야.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당연한 길이라고 하는 건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 늙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야. 이 길이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이 길은 또 내가 늙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이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죠. 뒤에 사실 볼 필요 없어. 이걸로 끝난 거야. 자,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왜 해설이 안 나와 있냐면, 작년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사실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으면 해설이 잘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당시 이제 수능 특강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 작품을 가지고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거냐고.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 요거야, 요거.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자, 그래서 봐봐. 이게 사실은 되게 뭔가 일반적이거나 당연한 문장은 아니거든.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젖은 구두를 벗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젊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뭔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성질을 읽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뒤에 보면은 뭐가 없어. 보기에 해설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해설이 따로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는 뭔데? 표현 방법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아마 이거를 못 떠올리고 아마 그 젊음과 늙음에 대해서 떠올렸던 학생은 여기 있는 선지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걸?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져도 여러분들 이게 맞나 아닌가 의심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좀 애매한 선지 하나 더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헷갈릴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건 기본이야. 알겠죠?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이 작품에 그려져 있는 이 세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그 이후에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이때 당시에 문제는 사실 되게 쉬워서요. 이거 정답률도 되게 높아요. 정답률도 되게 높은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나 지문을 보면요. 자,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답니다. 아니었대요. 잘 보세요. 뜨겁고 눈부신 건 태양의 일반적인 속성이지. 그냥 밖에 나가도 태양은 그래. 그런데 파란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이 파랗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딱 뭐야? 태양이라고 하는 건 뜨겁고 눈부시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시 안에서는. 자, 다음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고. 자, 그러니까 뜨겁고 눈부신 건 무엇의 속성이야? 태양의 속성이야.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건 누구 속성이야? 달의 속성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고 밑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 조상 달빛을 숭배하고 달빛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 닮아서 나도 뭐해? 달빛 좋아하고 달빛을 사랑해. 그래서 달이 있는 시간만 좋아하고 해가 떠 있는 낮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합니까? 힘겨운 과정이랍니다. 자, 그래서 일생이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 달빛 체질은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왔다고? 나에게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나 역시 뭐 한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 내가 어디에 끌려간다고? 달빛에 끌려간다고. 달 좋다는 거잖아. 그럼 그러고 끝이야. 그렇죠? 자, 뒤에 24번 문제 보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지금 정답이 몇 번이야? 오케이, 몇 번을 찍었어요? 24번 몇 번 찍었어요? 3번 찍었다 손. 4번 찍었다 손. 5번 찍었다 손. 1번 찍었다 손. 안 든 사람 뭐야? 혹시 2번 찍었어요?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이고 당시에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작년 9월이거든요. 작년 9월인데 대부분 다 5번 찍어서 왔어요. 근데 이거는 5번을 답으로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번이 왜 틀렸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봐봐. 일단 보기 먼저 볼게요. 보기 먼저. 시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드러낸답니다. 다 알죠?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답니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다 어디 나오는 거야? 내신 때 나온 거야. 맞죠?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요.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자, 개념과 이미지는 서로 유사성을 가진 걸 바탕으로 보통 그려내는데 밝은 속성을 가진 걸 대체로 긍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을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보편적인 식의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성적인 게 어떤 의미인데? 개성적. 일반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 쓰는 대로 쓴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남들 쓰는 거랑 반대로 쓴다. 남들 쓰는 말로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개성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원래는 밝은 걸 긍정적으로 보통 그려내고 어두운 걸 부정적으로 보통 그려내는데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뭐겠어? 밝은 걸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두운 걸 긍정적으로 연결하면 개성적인 거겠지. 그러면 가시 봅시다. 가시. 보문을 보지 말고. 자, 가시를 생각하면 뭐가 개성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원아, 가시는 뭐가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뭐 젊음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그러니까 젊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대상, 그 다음에 늙음은 부정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는 특이하게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노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늙고 싶다고. 맞죠? 자, 그래서 늙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 가 작품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야? 개성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나시, 달빛의 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개성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달이 좋은 게 개성적인 거야. 자,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보통 학생들이 이 선지를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냐면요.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자,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이라고 할 때 희망적인 거 얘기한 적 없는데 체크해요. 근데 맞아. 희망적인 거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여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희망을 추구하는 거 없는 거 맞아. 근데 없는 거 하나 더 있어. 뭘까요? 각각 눈이 부신 속성입니다. 아까 이 나시 달빛의 질에서 속성 부여했잖아. 기억나요? 태양에게는 어떤 속성 부여했어? 뜨겁고 부신, 눈부시다는 거잖아. 달은 뭐였는데?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거. 이게 속성이야. 지금 시 안에서 부여된 게. 실제로 생각하는 거 말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부신 건 누가 눈부신 거야? 태양이 눈부신 거야. 밤에도 달 눈부신데요. 그건 맞지.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속성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눈부신 건 태양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부여된 속성이 있으면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는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알겠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와 저건 내가 진짜 현장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은 아니야. 그냥 이런 습관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보통 문학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 빨리 풀어야 돼. 문학은 쉽다는데 막 하다 보면 보통 어떻게 하면 글들이 있으면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고 그냥 이제 전체적인 느낌 싹 보고 소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 같은 경우에 본문이 짧잖아. 본문이 짧으니까 더 빨리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본문이 짧으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차라리 내가 좀 틀릴 만한 문제를 하나 더 맞추는 게 낫지. 그 지금의 시기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빠르게 푸는 건요 좀 한계가 되게 분명해가지고
지금 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좀 변화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읽기 실력은 지금 쌓인 게 아니야.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고요. 19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 인생의 결과물이야. 첫 번째는 이제 타고나면 빠르고요. 두 번째는 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책 읽으라고 했을 때 책 잘 읽었으면 그때 빨라져요. 지금 안 빨라진다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내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물론 선택 과목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요. 문학이랑 비문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을 줄이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줄여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는 게 읽고 푼 건 다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최대한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한 2등급 중반까지도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거든요.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보통 2지문까지 못 푸는 경우는 잘 없을 거 아니야. 이 정도 등급되면, 여러분들 등급되면 보통 그래도 한 지문 정도 못 푸는 정도겠지. 맞죠? 그러면 한 지문 그냥 다 날린다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 다 맞아도 2등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읽고 읽은 걸 최대한 이해해서 이제 내가 그 아주 촘촘한 생각의 그물을 바탕으로 이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이제 대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것도 볼까요? 요 다 지문은 내용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조언해주기를 뭐라고 조언하는 거야? 그런데 너네 집에는 너네 가족도 살고 있고 너도 살고 있고 너의 그 수많은 생각도 너네 집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네 집 되게 넓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주제였다. 그쵸? 자, 그래서 3번 선지부터 좀 보자면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는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위로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는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없다. 그쵸? 자, 다음 가에서는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서 황혼기의 아름다움. 자, 여기서 말한 이 황혼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야. 실제 황혼, 그러니까 실제 해질녘. 왜냐면 이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게 해질녘의 모습이었거든. 내가 경사진길 걸어갈 때 뒤에 황혼이 진다고 하잖아. 맞죠?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 언제 인생의 황혼기라고 합니까? 중년? 한 그 정도? 한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 한 50대 이후? 그때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죠. 50대나 한 60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약간 이제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에서 글쓴이는 큰과 작음을 통해서 대상이 갇히는 마음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음 지문에 있는 게 그 밑에 보면 연륜이라는 시가 있을 텐데 맞나요? 자, 요것도요 여러분들 요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을 읽고요 하나만 풀어볼 건데 33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33번 문제.
자,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거 지금 가나 읽고 보기 보면 이제 보기가 작품을 해석하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크게 되진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왜 요즘은 아니고 이제 뭐 전부터 있어왔던 거지만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가 있을 때 나는 보기를 먼저 읽는 게 뭐 꼭 도움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 내용을 해설해주는 보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대체로 한 반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한 반 정도는 뭐야? 안 해주죠. 안 해주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 내용이 뭔지 몰라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 내용이 뭔지 얘기 안 해주는 보기를 끝까지 읽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기를 먼저 안 보는 선택을 한다? 나는 그거는 좀 좋다고 봐요. 계속 그런 식의 읽기를 해나가는 건. 그런데 만약에 보기를 꼭 먼저 봐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보기 딱 읽고 한 두 줄 읽었는데 표현 방식만 나와 있어. 한 두 줄 읽고 그냥 바로 본문 들어가세요. 어차피 봐봐야 의미 없어.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일부러 가져온 건 오늘은 그 보기가 여러분들 해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교육과정 세대잖아, 그쵸? 다음 해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뀔 텐데 여러분들 밑에 학년부터는 현대시의 보기가 삭제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이제 수능 예시 문항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럼 현대시의 보기 없이 어떻게 읽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보통 수능 예시 문항이 나오면 뭐가 나와 있냐면 수능 예시 문항이 있고 이거 문제 어떤 의도로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왜 문제를 바꾸고 이제 시험 출제 양식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현대시 읽기를 통해서 표현의 다양성과 개성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게 딱 그 수능 예시 문항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수능 예시 문항 언제 공개됐냐면요. 공개된 건 좀 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 평가원에서 실제로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한 게요. 아마 작년 한 3, 4, 5월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한 그때쯤 했어. 작년 3, 4, 5월에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아까 읽었던 그 경사라는 시가 9월 달에 모의고사로 나온 거야. 그러고 나서 보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개성적 표현이라고 그냥 딱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교육과정이라고 100%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년부터 바뀔 건데 그 바뀌는 게 그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어떠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바뀌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시나 현대소설에 아마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작년 수능이 독서가 좀 많이 어려웠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무조건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교육과정 마지막은 무조건 어려워요. 나도 그랬거든. 나도 마지막이라서 진짜 개불수능이었어요. 말도 안 됐어. 그때 수학이 미친듯이 어려웠어요. 국어도 어려웠는데 하여튼 여러분 수능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독서의 난이도를 더 올리긴 힘들 겁니다. 어려워져봐야 작년이랑 비슷할 거야.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건 문학이랑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선택은 벌써 어려워져 있는 거 알고 있어? 선택 한 2년 전부터 엄매 뒤지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엄매 다 푸는데 뭐 20분 넘게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근데 화적도 어려워졌단 말이야. 어려워질 게 문학밖에 없어요, 문학. 알겠죠? 그래서 문학이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딱 어려워지는 게 가장 좋은 거 일단 첫 번째 생각한 작품을 낸다. 두 번째 보기의 해설을 안 달아준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작품은 연륜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거 혹시 읽어본 학생 있나? 수능 특강 혹시 열심히 풀었나요? 수능 특강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수능 특강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설이랑 거기 나와 있는 해설이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의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의도 가지고 있는 의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보자면 결국 이 시는요 그냥 이 한 문장 하기 위해서야. 살겠다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걸로 끝났어.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고 했고 열렬히까지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겠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걸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제목은 연륜이야, 연륜. 맞죠? 연륜이 뭔데? 해가 가면서 쌓이는 경험치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야. 맞죠?
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서 발 아래에 깔리는 서른 나무해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마 생소한 건 이걸 거야. 서른 나무해가 그럼 뭔데? 서른 나무해가 뭔데? 일단 서른은 30일 거야. 해는 뭘까요? 년이겠지, 년. 30년이야.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 얘만 생각하면 돼. 이게 그 여러분들 저기 뭐냐 수능특강 본문에는 이 나문이 아마 남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 나문이요 30년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30년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지나온 30년을 얘기하는 거야. 30년 넘은 또는 30년 남은 짓뭐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서 어디에 깔려있다고? 발 아래에 깔려있다고. 뭐가? 30년이. 30년 넘을 수도 있고. 맞죠? 30년이 내 발 아래에 깔려있으니까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거야? 30년 남짓의 연륜이라고 얘기하겠지. 자기 연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법적으로 봅시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야. 던 뜻. 맞죠? 그럼 이 뜻은 언제 가졌던 뜻인 거야? 과거에 가졌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뜻이 있는데 걔가 날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 굳어갔다고요. 그리고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갈린 감기는 연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를 읽고 나서 이 시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봐봐봐. 지금 경력을 막고 연륜을 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이거 부정, 이거 부정, 이거 긍정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연륜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 연륜이 곱다랗게 감겼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의 연륜을요 완전히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연륜을 그만두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곱다랗게 감겨있는 연륜이라고 한다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때까지 30년 넘게 쌓여있는 이 연륜이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뜻이 있었는데 걔가 날로 굳어가면서 그냥 연륜으로 쌓였다.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뭐야? 나도 이제 옛날에 어떤 그 초심을 잃어버린 꼰대가 되었다 이 말이겠죠. 맞죠? 자,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어디로 가자입니까? 섬으로 가자입니다. 그럼 섬으로 갔어 안 갔어? 안 갔으니까 얘기하지. 맞죠? 자, 지금 섬으로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섬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무슨 어미라고 얘기합니까? 청유형 어미라고 하잖아. 자, 시에서 명령형 어미랑 청유형 어미가 나오는 이유가 뭔데? 뭘 하자, 뭘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닦아라 사람들아, 보아라, 찢어라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그 말하는 그 행위가 화자가 생각하기에, 이 시의 화자가 생각하기에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야. 맞죠? 화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섬이 뭔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모르지. 뭔지 모르는데 좋으니까 가자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화자가 추구하니까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섬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뭐 나옵니까? 빛이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라고 돼 있어. 리가 뭔데? 미래 시제 선어 말 어미잖아. 미래. 맞죠?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리.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지금이야, 나중이야. 그럼 언젠데? 그 나중이 언젠데? 섬으로도 아직 안 갔거든. 맞죠? 그럼 여기서 보이는 이 이미지는 언제의 이미지인 거야? 섬으로 갔을 때의 이미지겠지. 맞죠? 그러니까 섬으로 가자고.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는데 섬으로 가면 이럴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어떻게 해버린다고? 끊어버린다고.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화자가 지금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어? 이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육지야. 어디로 가자입니까? 섬으로 가자입니다. 필연적으로 뭘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장소가 저긴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연륜이랑 경력은 어디서 끊어버리겠다고? 여기서 끊어버리겠다고. 새롭게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새롭게 넘어가는 것이 이 시에선 뭐랑 똑같은 거야?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야? 이 사람이 뭐 실제로 30살을 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다 뭐 하겠다고? 다 뒤로 하고 나 초심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다시 뭐 하겠다고 옛날처럼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겠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정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그 문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화자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요 추구할 겁니다. 지향할 거야. 자, 우리가 이건 문학작품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데? 불꽃 같은 삶을 지향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에 열렬히 살 리라라고 돼 있잖아. 리라. 그럼 지금 불꽃같이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지금은. 그렇죠? 자, 그러면 지향한다는 건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건 내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두바이 쫀득쿠키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미친 듯이 서 있어요. 그 서 있는 이유는 뭔데? 서 있는 이유는 뭔데? 그게 내 호주머니 없어서야. 이해돼요?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있으면 줄 안 서겠지. 원하는 만큼 없으니까 줄 서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뭔가를 지향한다는 건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결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없으니까 지향하는 거야. 이해돼요? 없으니까 지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불꽃 같은 삶은 내가 추구하는 삶이잖아. 그러면 이 불꽃 같은 삶과 화자의 속성을 비교하면은 얘는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수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차별성이야.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향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가에서 또하는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이라고 돼 있어. 시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존재가 뭔데? 뭐 섬도 될 수 있고 또는 불꽃 같은 삶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근데 또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불꽃 같은 삶이겠죠. 자, 그럼 이 불꽃 같은 삶이랑 화자는 서로 뭘 가지고 있다고? 동질성이 아니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차이가 있으니까 추구하는 거야. 나랑 똑같으면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와봅시다.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 내신 때 했니? 내신 때 했었어? 뭐야, 누구 냈다고? 누구는 안 했다고? 뭐라고? 아, 너네 저기 뭐냐 1학기 때도 풀수록을 했어? 그럼 이거 방금 했던 연륜이랑 이것도 다 했겠네? 이건 했는데 앞에 건 안 했어? 둘 다 있었지. 맞죠? 아, 그러면 기출도 많이 해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까 했던 그 작품을 모르는 이유는 그냥 작년 거라서 그러네. 작년 거는 교재 없었을 테니까. 그럼 난 기출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봅시다. 연결해 볼게요.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고 돼 있다. 그쵸? 자, 그러면 봐봐봐. 묶어. 얘가 뭐야?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물건 실제로 이렇게 쓰잖아. 맞죠? 실제로 쓰니까 그냥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파란 하늘처럼 특별히 이 시에서는 플라스틱 물건에 이 속성이 부여됐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인 거야. 이 시에서는. 그렇죠? 자, 그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뭐 하고 싶다고요? 뛰어내리고 싶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멀리 하고 싶은 거야? 화자는 멀리 하고 싶은 거야. 맞죠? 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대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싶다니까 지금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안 찾아간 거야.
맞죠? 자, 쉽다니까 지금 안 찾아간 거고 이거를 가고 싶다 추구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뭘 멀리하고 싶어 지금? 얘를 멀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얘가 지금 없어졌다고 얘기되었기 때문에 얘 대신에 얘를 찾아가고 싶다 이 말이겠죠. 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봐 뭔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장간에서 하는 일이잖아. 망치질하고. 그게 지금 풀무질이잖아. 망치질하는 거. 맞죠? 불로 달구고 계속 내리치고 벼리고 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대장간에서 하는 일들일 거야. 자, 그 다음에 땀 흘리며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뭐가 된다고? 꼬부랑 호미가 되고 무쇠낫이 될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얘가 이거의 속성이고 얘가 이거의 속성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잘 보세요. 어떤 글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이 글을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게 돼. 나는 갖다 띄어내리고 싶어. 그러고 나서 뭐 해? 나를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고. 문장의 연결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플라스틱 물건이랑 무쇠낫 사이에 대비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자, 그러면 뭐가 대비되는 건데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은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거야. 맞죠? 무쇠낫은 뭔데? 땀 흘리면 하나씩 두들겨 만들어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교과서였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라고 칩시다. 이거 교과서에 많이 수록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만약에 내신이었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필기했을 것 같아? 지원아, 뭐라고 필기했을까요? 땀 흘리면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 노력이나 정성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시퍼런 무쇠낫으로 또는 꼬부랑 호미가 됐다, 되고 싶다, 그렇게 바꾸고 싶다 라고 얘기했으니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야? 노력과 정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내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맞죠? 자, 다음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진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대장간 같은 인생이야? 플라스틱 같은 인생이야? 플라스틱 같은 인생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직지사 해우소, 해우소는 화장실입니다.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는데 이 어딘가가 어디겠어? 대장간이겠지. 자, 그러면 걸려있고 싶다는데 여기에 문장 성분 하나만 추가해볼까? 뭐처럼 걸리고 싶다. 뭐처럼이겠어? 무쇠나처럼이겠지. 그리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추구하는 거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자는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5번 선지 보면요.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은 뭔데요? 플라스틱 물건이죠. 자, 그리고 화자 간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차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플라스틱은 화자 본인이야. 그리고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차별성이야? 동질성이야? 동질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지향하는 존재와 나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 당시에 이게 이 시험 자체에 대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로 문학이 좀 이렇게 수준이 깊어진 게 딱 이때, 이 해부터 시작이야. 이때부터 이제 문학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 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문학 틀리면 에 바보 뭐 이런 소리 들었거든.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지 이러면서 열심히 안 했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뭔가 내신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수능 국어에서 문학도 뭔가 이제 기조가 바뀌는 어떤 이제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읽는 것 자체를 잘해야 된다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무언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화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뭐가 같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1학기 때도 저기 기초를 했을지는 몰랐네. 그럼 여러분들 그것도 막 저번에 독서처럼 막 한 10기는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간다 시험 범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지문도 여러분들 저기 뭐냐 기출이긴 한데 근데 그걸 하면서 시험 공부를 좀 빡세게 열심히 했으면 수능 국어에도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죠? 스스로 그걸 좀 느낄런가요? 안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왜? 시험이 그지 같았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기출이라는 이유로 좀 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죠, 좀 학교에서는. 자, 규원가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규원가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너 시험에 나왔었어? 기억 안 나?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시험 칠 때 이번에는 현대다, 이번에는 고전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쭉 이렇게 했겠네? 내가 되게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식이긴 한데 그 여러분들 혹시 2학년 때 하셨던 선생님들 성함이 어떻게 돼요? 헐. 만 1년 지났어? 누구? 어. 1학기 선생님, 2학기 선생님 달라? 한 번 똑같은데 어. 달라요. 2학기 선생님 누군데? 그분이 혹시 올해도 계셔요? 여러분 학년에요? 엄매? 두 분 다 그대로? 그럼 좀 작년이랑 엄매가 좀 다르려나? 일단 알겠어요. 그냥 기출 위주로 좀 많이 하시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그 소식도 알아요? 여러분들 위에 선배들도 그 원래 문학이랑 독서할 때 기출 위주로 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원래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왜냐면 그 기조가 그냥 교장 선생님의 기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해당 선생님의 그냥 철학일 수도 있거든. 교장 선생님 뭐 아무것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네. 알겠어요. 자 다시 돌아봅시다. 규원가. 규원이 뭡니까? 규원이 뭐야? 규원. 규원가. 에이, 규원이 뭐야? 설마. 규방이 뭔데? 규방. 여자방. 그 규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규원가라고 하면 이제 규방이죠, 규방. 맞죠? 자, 그래서 규방, 그러니까 양반집 여성이 기거하는 방입니다. 맞죠? 이게 함부로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죠. 맞죠? 여자만 들어갈 수 있고 남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공후 배필을 못 빨아도 군자 호구는 원하더니. 공후 배필 군자 호구 뜻이 안 나와 있어.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알까요?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배필이 뭘까요? 배필이 뭐야? 배필이 뭐야? 배필이 뭐야? 준아야, 배필이 뭐예요? 잠깐만. 그냥 고전 같은 거 나오면 그냥 감으로 읽고 푸는 거예요, 그냥?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원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냥 몰라도 잘 풀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도 잘 풀 건데 어필을 조금만 좀 늘려볼까요? 그러니까 배필은 짝이죠, 짝. 남편 또는 부인, 배필. 공무는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떤 짝을 못 바래도 뭘 원했답니다. 군자는 뭔데? 그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쪽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유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좀 어질고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맞죠? 자, 그래서 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지금 군자 호구는 원하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배필은 되지 못하는 걸 바라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원한답니다. 삼생의 원업. 삼생이 뭔데요? 전생, 현생, 내생.
내 삶이다, 그쵸? 내 인생, 맞죠? 그때는 삼생이라고 해서 지금 삶뿐만 아니라 전생, 현생, 다음 생까지도 다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삼생의 원업이랍니다. 업이 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업보 정도 되겠지. 일이야, 일. 이 원은 이제 원망하다 할 때 원자거든. 근데 이건 모를 거고. 어찌됐건 업보야, 업보. 월하가 뭔데? 요건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죠. 월하노인. 여러분들 삼신할매 들어봤어요? 삼신할매가 뭐 해주는 분이야? 애기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애기를 빚어주는 할머니가 삼신할매잖아. 이 월하노인은 할배거든요. 이 할배가 뭐냐면 부부의 연을 만들어주는 할배입니다. 알겠죠? 어렸을 때 전래동화 많이 읽었으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맞죠? 자, 월화의 연분으로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가 됐다 이 말이야? 부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부부가 됐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삼생의 업보라고 돼 있습니다. 삼생의 업보로 부부가 됐어요. 혹시 남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남편을 막 싫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리워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뭘 못한 거야? 남편 뽑기를 제대로 못한 거야. 맞죠? 내용 자체는 그런 거야. 남편 뽑기를 못했어. 왜냐면 그때는 결혼을 부모님이 시켜주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월화의 연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월화 노인은 여러분들 그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월화 노인의 연분으로는 부부가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삼생의 원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부가 되게 미운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봐봐봐. 부부 얘기 나오니까 이 배필 짝이라고 하는 건 내 배필을 말하는 걸 거 아니야. 내 배필을 말하고, 자, 어떤 배필을 못 바래도 뭘 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못 바래도 얘가 되게 원했는데 업보가 있다는 건 이 A가, 자, 이걸 A, B라고 놓으면 나는 결국 이 A도 못 되고 B도 못 됐다 이 말입니다. 문장 구조상. 맞죠? A를 못 바래도, 그러니까 이게 최고 좋은 거겠지. A를 못 바래도 얘는 원했는데 원망스러운 업보로 부부가 됐다는 건 둘 다 못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한,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맞죠? 꿈같이 만났다고. 누구를? 이 사람을. 당시. 그러면 당시는 과거잖아. 맞죠? 자, 그럼 당신은 과거니까 언제 과거를 말하는 거야? 부부가 되는 그때의 과거를 말하는 거야. 그때의 용심은 그냥 마음 쓰기거든. 마음 쓰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했으니까 뭐 했다는 거야. 이 사람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눈치 좀 봤다는 겁니다. 보통 시집 와가지고 마음이 살얼음을 디디는 듯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하는 어떤 시집살이의 모습을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지금 시집살이 눈치 좀 봤다는 겁니다. 자, 다음 3528 몇 살이야? 15살, 16살 맞죠? 15, 16 겨우 지나서 천년여질이 절로이니 천년여질 뭔지 모를 거 아니야. 15, 16살입니다. 그때 16, 15, 16이면 딱 결혼하기 좋은 나이였지. 그 왜 결혼하기 좋은 나이인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니까. 자, 그럼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3528 겨우 지나서 얘가 절로 일어났다는 건 이건 지금 예쁜 모습 얘기하는 거야. 내 인생의 예쁜 모습이 절로 일어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했다고. 이 모습으로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이거는 알아두세요. 연광이 훌훌하다는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맞죠? 알면 좋고. 조물이 다시는 여기 뜻 나와 있다고. 시기가 많은 거야. 그런데 봐봐봐. 조물은 조물주잖아.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다는 건 뭔 말일까요? 조물주가 나의 시기에.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지. 자, 그러니까 신이 날 시기한다는 건 내 인생이 힘들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맞죠? 이게 연광인데 해년자에다 빛관자라서 이거는 그냥 이제 해가 빛같이 지나간다 이 말이야.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간다고. 자, 그래서 봄바을 가을물이 배오리에 푹 지나듯 설빈화한 어디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설빈화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뭐야? 아주 하얗고 예쁜 얼굴입니다. 맞죠? 하얀 예쁜 얼굴이 어디 두고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 벌써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늙었다는 얘기겠지. 맞죠? 자, 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냐고. 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지었답니다.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지었대요.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눈이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이고 잘 보세요. 자 겨울밤에 자취눈 여름날의 구준비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겠지 느낌상 맞죠? 자 섞어치고 구준비 내린다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쳤다라는 건 매화는 매년 봄에 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의 봄이 왔다는 겁니다. 그 뭐야? 시간 몇 년 지났다 이 말이야. 몇 년 지나는 동안 마치 겨울에 자취는 여름날의 구준비처럼 힘들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삼춘 하류 호시절 호시절이 뭔데? 좋은 시절이죠 맞죠? 좋은 시절에 이 경물이 시름 없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봐봐. 화자 시름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시름 있는 상태야 맞죠? 근데 경물은 시름 없다고. 삼춘인데 이건 뭔지 알잖아. 봄이잖아 맞죠? 얘 뭔데? 꽃이잖아. 그럼 뭐야? 봄날의 꽃 정도가 되겠지 맞죠? 이게 이제 3월에 꽃과 버드나무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봄꽃이야.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느껴져야 돼? 아 화자는 시름 있는데 얘는 시름 없구나. 그러면 뭐야? 얘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거겠지. 대비되면 대체로 화자의 처지는 어떻게 돼? 정서는 어떻게 돼? 더 극대화가 됩니다. 맞죠? 자 다음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이 올지. 실소는 귀뚜라미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상은 칭상을 말해요. 자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지 햄만 많다. 햄은 생각이다 그쵸? 자 속절없지 생각 많은데 자 귀뚜라미가 우니까 생각이 많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귀뚜라미가 우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정서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겠지.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자의 정서가 외부까지 확장됐다고 되어 있거든. 그 뭐로 확장이 되어 있는 거야? 화자의 시름 많은 감정이 어디로 확장된 거야? 실솔로 확장된 겁니다. 얘로 확장됐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지금 화자 정서랑 반대잖아. 맞죠? 그러니까 정서의 방향을 생각해서 얘랑 얘가 정서가 똑같다는 게 연결돼서 확장이 여기로 연결돼야 돼요. 여기로 연결되면 안 되고. 알겠지? 그 답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들 쭉 보면서 풀어갔다고 했으니까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정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칠 건데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 문학 교재 챙겨 오세요. 알겠죠? 요거는 뭐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그냥 수능 대비해가지고 어차피 현대시랑 고전시랑 무조건 현대시 고전시 고전소설은 무조건 연계될 거니까 그냥 연계되는 거 미리 보는 거야. 알겠죠?